제가 중앙대학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이자. 그럼 제1의 독립운동은 뭐냐? 일제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일본 식민지 아니에요? 그럼 제2의 독립운동은 뭐냐? 일본 사람들보다 오래 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50년 전에 국민학교 때 어떻게 배우는데 서양은 문화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아서 우리보다도 잘 살고 아주 고급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그때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도 40세가 길었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어린 속에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같은 사람이 40년을 더 살고 우리는 40년을 못 사는가.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때 아마 서양 종자하고 동양 종자는 다른가 보나 그렇게 해서 오래 살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일본 사람이에요. 3년간 스웨덴을 제치고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일본입니다. 얼마냐? 평균 수명이 지금 81세입니다. 여자는 83세, 4세 여러분들. 그리고 남자는 78세, 79세. 그래서 일본이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1억 3천만 명이 전부 80대에 산답니다. 근데 그 안에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요? 일본 사람보다 오래 삽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 50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63세인데 50년 계획 세운다니까 친구들이 야, 뭐 이렇게 징그럽게 오래 살려고 그러냐 말이야. 100년 몇 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징그럽게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보다는 오래 살아야겠다. 똑같은 동양인이고 그 일본 사람도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뭐 별 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2의 독립운동으로 해서 일찍이 술도 끊고 뭐 담배도 끊고 한 10몇 년 전에 커피도 끊었습니다. 뭐 커피에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 커피 끊는데도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집에도 지금 집사람과 아이들도 커피 마시니까 한 5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시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 6년 전에는 아침밥도 안 먹어요. 지금 강의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아침밥을 안 먹고 또 최근에는 저녁에 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장수 비결을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육류, 고기는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겁니다. 근데 채소는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장수인데. 그래서 육류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고 그래서 저녁에는 그 육류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커피 끊고 밥도 끊고 고기도 끊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보다도 더 살기 위해서 지금 생활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끊을 게 또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 뭐가 남아 있냐? 술도 끊고 담배 끊고 커피 끊었는데 고기도 끊고 밥도 끊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두 가지 남은 것은 이제 여자 끊고 목숨 끊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짜고 매운 것이 몸에 해롭다고 그랬으면 고추장을 안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좀 잘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70 가까이 되면 이제 고추장도 좀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정신 수양이라고 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저보고 점잖하다고 그러는데 원래 점잖은 것이 아니라 저 건드려도 화 안 냅니다. 왜? 화내면 자기만 손해나요. 그 화가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 50년 계획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젊으시니까 50년 계획이 아니라 70년, 80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에 입학하는 젊은 학생들은 지금 100년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왜?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평균이 지금 우리가 지금 71세 정도 됩니다. 평균 수명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도 80이 되고 여러분들 한참 활동할 때는 90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건강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2015년, 앞으로 16년입니다. 2015년이 되게 되면은 지구상에서 웬만한 병은 전부 다 정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암이다 뭐다 하는 뭐 고혈압이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5년이 되게 되면 모든 병은 대부분 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사시합니다. 그 이후로는 다 100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옛날 같은 맹장 앓다가 무엇인지 모르고 속병까지 가지고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수술 못 하는 수술이 없습니다. 뇌수술도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2015년이 되게 되면 모든 병이 정복이 된다고요. 저의 경우는 거의 한 80세 가까이만 됐는데 그것만 넘어가게 되면 원래 인간은 한 100세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일반 사람보다는 생활 수준이나 또는 평균 수명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IMF에 맞는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운 기업 경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래와 같은 기업 경영 가지고는 IMF를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가게는 가게대로 그렇게 새로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식생활과 경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식생활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소고기 수입하는데 우리는 소를 수입한다. 일본이나 미국도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그 사람들은 문화 수준이 낮으니까 여러분들은 문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소고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라는 게 일본은 샤브샤브밖에 없어요. 다른 요리 없습니다. 미국은 비프스테이크예요. 그게 냉동 소고기를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 수준이 높으니까는 불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내장탕도 먹고 갈비탕도 먹고 꼬리곰탕도 먹고 조탕도 먹으니까 소고기 수입해가지고는 안 돼요. 소를 수입을 해야 해요.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인구가 330만 명인데 우리 남한의 면적이 3배나 커요. 근데 인구가 330만밖에 안 돼요. 경기도 인구가 좀 900만인데 서울 인구가 1057만인데 근데 양떼가 6,800만 마리, 소가 700만 마리가 있어요. 세계 도처에 소고기를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를 수입을 해요. 조탕 먹고 갈비탕 먹고 꼬리곰탕 먹으려니까 소를 들여야 해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백, 구찌 핸드백이라든가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리나리치라든가 전부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피혁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가죽을 해가지고 피혁을 하는데 이태리라든가 불란스라든가 피혁 공장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공해 때문에 뭘 하느냐? 그들 나라들은 가죽 공예를 합니다. 가죽 형태만 바꿔가지고 핸드백 모양 바꿔가지고 새로 나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죽 공예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고기 수입을 해서는 안 되고 소를 수입하는 가죽은 피혁 공장으로 가고 그 털은 서도용의 붓을 만들어요. 서양 사람들 붓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화 수준이 높아가지고 서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는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십니다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생활과도 관계가 있고 직장생활과도 관계가 있고 국민생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IMF를 맞이해가지고 3D 영국병이 걸려가지고 이건 서양 사람들이 부자의 나라니까 영국병, 미국병이 걸려있죠. 미국 사람들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3일 놉니다. 금토일 3일 놀아요. 그래서 미제 물건 살 적에
무슨 요일에 만들었는가 물어보고 사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만들었다고 하면 사지 말라는 겁니다. 금, 토, 일 3일 놀다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만들은 졸아가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물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미래물건 좋지가 않아요. 왜? 미국에 기술이 없고 돈이 없고 자원이 없어도 그래? 안 해요. 일을 3일 놀아요. 3일. 근데 흑인은 가난하니까 3일 못 놀고 이틀 놉니다. 금, 토가 아니라 토일. 세계에서 가장 부진하다 일본 사람들도 이제 돈풍이나 생겨가지고 일을 안 해요. 토일 이틀 놉니다. 미국 흑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틀 못 놀고 딱 일일 하루 놀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권 가지고 있는데 그 일본보다도 경제적으로 낮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낮춰가지고 전략을 하고 경제를 올리는데 국가로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는 IMF를 맞이해서 경제적으로는 지금 졸업을 해 가고 있는데 의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교에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대학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학 하면은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외국 대학을 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의제를 좋아해가지고 대학도 외국 가면 뭐 기가 막힌 대학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대학은 단과대학이 17개가 있고 대학원이 12개가 있습니다. 학생이 26,000명이 됩니다. 교수가 700명, 강사가 1,150명, 직원이 530명에서 교직원만 해서 2,300명이 됩니다. 미국에 이런 대학 10개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미국 대학들은 뭐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교수들이 무서워하지 않느냐. 교수들 세계에서 가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한국 교수들. 왜? 박사학위 없으면 서류 내지를 못합니다. 미국 대학이, 영국 대학이, 일본 대학이 그럽니까? 박사학위 없으면 교수 못합니까? 우리는 그런 지원을 좋아해가지고 박사학위 없으면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야 뭐 시시한 국산 박사 아닙니다. 전부 요즘은 외국 박사 아니면 교수 될 수도 없어요. 또 옛날에는 미국 유학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유학생이라고 안 씁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고 그래요. 지금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지금 행진이 아십니까? 또 몇몇 유명한 대학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중앙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대학이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박사만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미국의 인류대학의 박사를 교수를 모시고 있고 중앙대학도 좀 내일모레 다시 30명 새로운 교수 채용을 하기 위해서 신문 공부에 나갑니다만은 세계적인 그러한 학문 업적이 없으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학문적으로 뒤떨어지느냐? 우리나라는 학문이 좋아서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간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수, 학생이고 학부형이고 전부 간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발달 안 하는 겁니다. 대학이 나쁘고 교수가 나쁘고 학생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대학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이 208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역사와 전통이나 학생 규모나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특히 우리 중앙대학은 또 안성에 이렇게 세계적인 규모의 제2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문으로서 대학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밀어주시면은 중앙대학이 21세기는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